몽클레르 패딩에 고야드백을 들고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이 학원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배변 활동조차 전문 과외로 해결하려는 엄마들이 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거든요.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이런 대치동 학원 부모를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이 조회수 1천만을 넘기면서 전국민적 공감을 얻었는데, 대치동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상부터 말투까지 너무 잘 고증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기에 가까운 교육열의 성지가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사교육 제국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치동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선행학습 수준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면 이미 중등 과정을 마치고 고교 수학을 시작하는 게 대치동에서는 평범한 일이거든요. 3년에서 4년 선행이 기본이에요. 영어는 더 따릅니다. 만 3세, 그러니까 영유아 1년 차에 미국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기 시작해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나이에 알파벳을 외우고 파닉스를 마스터하는 거죠. 수능은 범위가 정해진 객관식 시험이니까 일찍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입 성공의 핵심이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말이 돌아요. 그 정보력이란 결국 어느 학원에 보내야 하느냐는 거거든요. 대치동 학원 정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전해지는데 진짜 알짜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디스쿨이라는 강남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며칠 동안 문박 출입을 금하고 수능 공부하듯이 게시글을 탐독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학원 정보 하나 얻으려고 수능 공부하듯이 파고드는 엄마들이 있는 곳이 대치동입니다. 입시 컨설팅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을 호가해요. 1시간에 30만 원이면 하루 8시간 상담받으면 24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컨설턴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학생의 입시 전용 요소를 하나하나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한 번에 여러 명을 맡을 수 없어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얼마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된답니다. 강남구 대치동은 누군가에게는 최첨단 사교육 공급처이고, 누군가에게는 입시 지옥의 상징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범접하기 힘든 그들만의 성이 된 겁니다. 대치동 라이딩이라는 문화도 있어요. 아이를 차로 학원에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엄마들은 뭘 할까요?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다음 과외 선생님 면접을 보고 선행학습 문제집을 직접 풀어봅니다. 내 아이가 풀 문제를 엄마가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면 학원과 도로는 아이를 픽업하러 온 학부모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30분 넘게 기다려야 그 구간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광기에 가까운 교육열의 성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전체 소비 지출은 2.2% 늘었는데 딱 하나, 교육비만 마이너스 0.7%를 찍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밥을 굶줘도 절대 손대지 않던 성역이 교육비였거든요. 본인 옷은 10년 된 걸 기워 입어도 아이 특강비는 무조건 먼저 결제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들이 스스로 그 성역을 허물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 경기도 분당의 한 상가 건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수학학원 4곳에 영어학원 3곳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입시 명문가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영어 단어 외우는 소리와 아이들 웅성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대문이, 점포정리, 권리금 무라는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주인 잃은 책상들과 바닥에 나뒹구는 홍보전단지만 보이더라고요. 7개 학원 중 6곳이 문을 닫았고 딱 한 곳만 쓸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건물 관리 일을 해온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학원 자리 하나 나면 권리금만 1억이 넘었고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지금은 월세를 반으로 깎아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건물주들이 관리비만 내고 그냥 쓰라고 사정을 할 정도래요. 완전히 죽은 상권이 됐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서울, 홍대, 신촌, 노량진 같은 전국구 학원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청춘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노량진 고시촌을 기억하시나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그 거리가 지금은 공실 안내문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전국 학원 직거래 매물이 5천 개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더 늦기 전에 뛰어내리려는 필사적인 탈출이에요.
교육 분야 매출은 작년 3월부터 전년 대비 24%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 때도 온라인 수업으로 버텼던 학원들이 엔데믹이 왔는데도 오히려 더 빠르게 쓰러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닙니다. 사교육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는 신호거든요. 학원 뺑뺑이 돌려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핀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부모들이 깨달은 겁니다. 학원 산업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해요. 가르칠 아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생 수가 8만 명 넘게 증발했습니다. 서울 시내 학교 학급 10개 중 1개 이상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예요. 지방은 이미 폐교가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학생은 확 줄었는데 학원은 안 줄었어요. 과거의 사교육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고 뛰어든 은퇴 청업자들, 호황기에 우후죽순 생겨난 학원들이 여전히 그 다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케이크는 반토막이 났는데 포크를 든 사람은 여전히 100명인 상황인 겁니다. IMF, 금융위기 때는 버텼죠. 허리띠 졸라매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졸라맬 허리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수강료를 반으로 깎아도 안 돼요. 학생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먹잇감이 줄어든 포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약하고 더 어린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학원업계는 초등학생이 줄어들자 이제 갓 기저귀를 뗀 영유아들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4살 고시, 7살 고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명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살짜리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받고 과외를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치동 라이딩 학부모들이 풍자 영상에서 배변 활동까지 과외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처음으로 영유아 사비육비를 조사해봤더니 작년 여름 석 달 동안만 무려 8,150억 원을 썼대요. 1년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배변 훈련을 해야 할 나이에 알파벳을 외우게 하고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수백만 원짜리 교재를 팔아먹는 거죠.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4세 고시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는 빨아먹을 데가 없어서 애기들까지 건드는 걸 보고 아 진짜 끝물이구나 싶었는데 결국 꺾이고 있네요. 라고요. 맞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연령대가 없어요. 태아 교육이라도 시킬 건가요? 그래도 대기업은 다르겠지, 대치동은 영원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교육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공룡들도 피를 토하고 있거든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거인들의 등록 학생 수가 작년 대비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반포 상가 터미널 주변이 학원가의 중심지였는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쌌던 대치동으로 학원들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학원가가 형성됐거든요. 그랬던 대치동이 지금은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원업계를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바로 재수생과 의대 열풍이죠. 과거에는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 삼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1년 더 고생해서 간판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20대는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명문대 나온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잖아. 차라리 빨리 졸업해서 기술 배우거나 취업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학벌의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재수생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문제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의대반 한 명이 일반 학생 3명분의 수강료를 내던 효자 상품이었는데 입시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정원 문제가 꼬이면서 수년간 준비하던 장수생들이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5년에서 6년씩 재수를 하면서 의대만 바라보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 한 명당 학원에 내는 돈이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었거든요. 가장 돈이 되는 VIP 고객들이 사라진 거예요. 산업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잔해에 깔리는 건 누구일까요? 원장님? 건물주? 아닙니다. 바로 학원 강사들이에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1타 강사의 화려한 모습, 연봉 100억에 슈퍼카 몰고 한강뷰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건 상위 0.1%만의 판타지입니다. 전국의 학원 강사가 수십만 명인데 그중에 연봉 100억 버는 사람은 손에 꼽거든요. 나머지 99.9%의 강사들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은 고학력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원 강사가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본급이 없는 비율제 계약이거든요. 학생 수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죠. 학생이 많을 때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 기간이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애들이 썰물처럼 빠지면 다음 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100만 원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름방학 때 잠 못 자고 벌어서 1학기 적자 메우고
겨울방학 때 벌어서 2학기 빚 갚는 인생이에요. 이게 선생님 소리 듣는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악질적인 건 공짜 노동이에요.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2시간에서 13시간을 일합니다. 어머니가 보충 수업 원하신다, 애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압박 속에서 밤 11시까지, 주말까지 나와서 무료로 수업을 해요. 추가 수당은 당연히 없고요. 항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학기 재계약 안 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법의 보호도 못 받아요. 한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대요. 갑자기 원장이 선생님 반만 폐강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그냥 바로 백수가 되는 거래요. 40대 중반인데 학원 밖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버려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취업난에 밀려서 학원계로 들어온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이 개미지옥에서 청춘을 저당 잡힌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이 아예 사라질까요? 아니요. 더 끔찍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간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사교육 시장은 이제 극단적으로 두 쪽이 났습니다. 한쪽 끝에는 상위 1%를 위한 초프리미엄 시장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치동의 시간당 30만 원짜리 입시 컨설팅, 학생 코디네이터 서비스가 바로 그거죠. 1년 학비만 수천만 원이고 해외 유학 컨설팅부터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1대1로 코디해주는 강남의 그들만의 성이에요. 이곳은 오히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라고 배짱을 튕깁니다. 부유층은 나라가 망해도 자녀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남들이 안 시킬 때 더 시켜서 격차를 벌려요. 대치동 학부모들이 몽클레르 패딩 입고 고야드 백 들고 라이딩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교육은 투자이고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반대쪽 끝에는 초저가 온라인과 AI 시장이 있어요. 월 10만 원이면 스타 강사의 모든 강의를 듣고 AI가 내 약점을 분석해주는 시대거든요. 유튜브만 켜도 수능 만점자들이 공부법을 알려주고 명문대 선배들이 족집게 과외를 해줍니다. 합리적인 중산층 부모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요. 굳이 비싼 돈 내고 왔다 갔다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면서 동네 학원 보낼 필요 있나 하고요. 결국 그 사이에 끼어있던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강의를 하던 대다수의 동네 학원들만 멸종하는 겁니다. 초프리미엄 아니면 초저가, 양극단만 살아남는 시장이 된 거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교육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나 돈 없는 사람들의 가성비 상품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학원가에 불이 꺼진다는 것, 이게 단순히 간판 몇 개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다져온 생업이 무너지는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학원버스 기사님, 청소 아주머니, 학원 앞 분식집 사장님, 교재 출판사 직원까지 수만 명의 밥줄이 끊기는 경제적 재난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70년간 지탱해온 성공 방정식이 깨졌다는 역사적 신호거든요. 학원 뺑뺑이 돌려서 잠주려가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핀다. 이 믿음 하나로 부모는 노후 자금을 털어넣었고 아이들은 청춘을 반납했습니다. 대치동 엄마들이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아이 학원 끝나기를 기다리고 직접 선행학습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다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된 거예요. 인구는 줄고 성장은 멈췄고 대학 간판이 더 이상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학원 없는 시대, 아이들이 밤 11시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대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걸 탐구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공교육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치동 부자 엄마들은 더욱 은밀하고 비싼 과외로 무장하고 평범한 집 아이들은 유튜브와 게임 속에 방치되는 보이지 않는 격차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의 간판은 사라지지만 정보와 환경의 장벽은 오히려 더 높고 단단해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사교육 공화국의 신화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날 기회일 수도 있는 지금. 과연 학원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디서 꿈을 키워야 할까요? 단순히 학원비 아꼈다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대비해야 할 때예요. 사교육의 몰락,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 혹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이면을 파헤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